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최고의 팀을 구성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나온 동료들에게 하나씩 부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때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A 동료는 그때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B 동료는 힘든 프로젝트일 텐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친근했던 C 동료는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기회에요. 변명 일세. 조용했지만 성실했던 D 동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 순간 20년 동안 쌓아온 그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오늘 저는 카네기와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탁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탁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부탁,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일부 부탁이 드러내는 인간의 진실. 첫 번째 진실, 이기심, 이타심의 정치. 카네기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에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반응, 즉시 거절 이유부터 찾기 시작. 나한테 뭔 이익이 있어? 속으로 계산. 왜 하필 나한테? 피해의식.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상대방 상황은 무시. 이타적인 사람들의 반응.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먼저 상황 파악. 언제까지 필요해요? 구체적인 조건 확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림. 카네기의 통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다. 두 번째 진실, 책임감과 신뢰성의 수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초다. 카네기의 이 말은 부탁을 수락했을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특징. 부탁을 받아들일 때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실행할 때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해줌 120% 완성도.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미리 상의. 기한을 정확히 지키거나 미리 완성. 무책임한 사람의 패턴. 수락할 때는 당연히 해드리죠 하다가 막상 시간이 되면 깜빡했어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 결국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하며 무책임하게 마무리. 세 번째 진실, 관계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 카네기는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부탁을 통해 더 가까워질 기회로 생각. 이런 일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을 주고 나서도 도움이 되었나요? 지속적 관심.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함.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너도 해줘야 해. 도움을 준 후 즉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 내가 언제 부탁 하나 했어. 계산적 사고. 상대방이 성공하면 오히려 시기하거나 질투. 2부 부탁의 종류별.
인간성 관찰법. 작은 부탁에서 보이는 기본 인성. 카네기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탁들. 시간과 관련된 부탁.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5분만 도와주세요. 조금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좋은 사람의 반응. 별일 아니라는 듯 흔쾌히 수락. 시간을 정확히 지키거나 여유 있게 처리.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제 있는 사람의 반응. 왜 미리 안 말해줬어? 짜증과 불평. 마지못해 하는 티를 내. 다음엔 미리 말해줘. 상대방 탓. 물질과 관련된 부탁. 볼펜 하나만 빌려주세요. 차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점심값 좀 빌려주세요. 카네기의 관찰. 작은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큰 것도 나누지 못한다. 중간급 부탁에서 드러나는 성향. 업무 관련 부탁. 예시 상황. 이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적극적인 도움형.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처리.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추가 제안까지. 소극적 협조형.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우선순위 낮음. 시킨 것만 최소한으로 처리. 중간에 어려우면 이것밖에 못했어요. 회피형. 요즘 너무 바빠서. 거절을 위한 변명.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회피. 다음 기회에. 무한 연기. 금전 관련 부탁. 카네기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반응. 상황부터 자세히 물어봄. 진짜 걱정. 언제까지 필요해요? 현실적 조건 확인. 자신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 이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 우선. 조심해야 할 사람의 반응. 요즘 나도 돈이 없어서. 즉시 거절.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책임 회피. 담보는 뭐로 할까? 지나친 조건 제시. 이자율이. 이익 중심 사고. 큰 부탁에서 완성되는 인격 평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부탁들. 제 아이 취업 좀 도와주세요. 사업 투자 좀 검토해 주세요. 보증 좀 서주실 수 있나요? 제 추천서를 써주세요. 카네기는 큰 부탁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의 패턴.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도울 방법을 적극 모색.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도울 수 없어도 다른 방법이나 사람을 소개. 함께 고민해 봅시다. 동반자적 자세. 경계해야 할 사람의 신호. 그런 일은 원래 어려워요. 체념적 반응. 저도 그런 인맥은 없어서. 소극적 거절. 아예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회피. 그런 걸 왜 저한테. 불쾌감 표시. 3부 부탁 상황별 진짜 성격 파악법. 급한 부탁, 여유 있는 부탁. 카네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급한 부탁의 상황들. 지금 당장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진짜 좋은 사람.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즉시 멈춤. 지금 바로 갈게요. 주저없이 결정.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함.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지속적 관심. 문제 있는 사람.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자신 일정만 우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보세요. 회피.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들을게요. 관심 없음. 여유 있는 부탁의 상황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 좀 도와주세요. 성실한 사람.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시간 확보. 준비할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제안. 약속한 시간보다 더 충실히 도움.
다른 도움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불성실한 사람. 그때 되면 알아서 할게요. 계획 없음. 막상 약속 시간에 깜빡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했어요. 변명. 본인에게 손해되는 부탁의 반응. 카네기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손해되는 부탁의 예시들. 시간적 손해. 주말에 이사 도와주세요. 새벽에 공항 태워다 주세요. 경제적 손해. 제 일 대신 처리해 주시면 수수료 드릴게요. 투자 기회인데 같이 하실래요? 평판상 위험. 제가 잘못한 일인데 대신 사과해 주세요. 추천서 좀 써주세요. 진짜 좋은 사람의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면 기꺼이 수락.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체면이나 권위와 관련된 부탁.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카네기의 이 말이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권위나 체면 관련 부탁이에 시. 회사 임원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동창회에서 제 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감싸주세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옳지 않은 일은 정중하게 거절. 대신 올바른 방향을 제시. 이런 식으로는 어떨까요? 대안 제시. 상대방의 장기적 이익을 먼저 생각. 인격이 의심스러운 사람. 자신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협조. 옳고 그름보다 관계와 이익 우선. 그런 일로 사이가 멀어지면 협박성 발언. 일관성 없는 이중적 태도. 자부 부탁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법. 부탁받기 쉬운 사람의 특징. 카네기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부탁받을 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평소 행동의 일관성. 작은 일에도 성실함. 약속을 잘 지킴. 비밀을 잘 지킴. 판단력이 좋다고 인정받음. 긍정적인 에너지. 한번 해봅시다. 적극적 차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희망적 사고. 함께 고민해봅시다. 협력적 태도.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 실제 능력과 자원, 전문성을 인정받음. 네트워크가 넓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과거 도움을 준 경험이 있음. 현명한 부탁 수락과 거절. 카네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고 도울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수락의 조건.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옳은 일인가?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품격 있는 거절 방법.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제대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부탁하는 방법으로 사람 됨됨이 보여주기. 카네기는 부탁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교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품격 있게 부탁하는 방법. 상대방 상황 먼저 고려.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어려운 부탁인 걸 알지만 무리한 부탁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청.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 언제까지 필요한지 기한 명시.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지 설명. 감사와 존중의 표현. 부탁하기 전 죄송하지만. 부탁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 후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천 예시. 나쁜 부탁. 이거 좀 해줘. 좋은 부탁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이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가치.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부탁은 인간관계의 진실 검증기입니다. 부탁할 때 드러나는 것들. 이기심, 이타심의 진짜 비율. 책임감과 신뢰성의 실제 수준.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본질. 위기 대응 능력과 인격의 깊이. 부탁받을 때 보여지는 것들.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도움을 주려는 의지와 능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숙한 판단력. 카네기는 우리는 받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관찰하기 주변 사람들이 부탁할 때와 부탁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봐라. 구별하기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명확히 구분하라. 투자하기 진짜 인연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라. 성장하기 자신도 부탁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감사하기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사람을 만나면 부탁할 때 태도를 봐라.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부탁이라는 순간은 가면을 벗게 만드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과연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평생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요? 카네기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